오늘은 쉬운 암 공부 7번째. 어떻습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좀 쉬웠습니까? 네, 안 쉬웠군요. 이상하다. 오늘은 암줄기세포 증식부터 막자. 암줄기세포 증식은 누가 시킵니까? 암 단백질이 시키죠. 암 단백질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얍! 예, 첫 단백질이 얍인데 우선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증식하는가 그걸 이해하려면은 세포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몸이 되는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맨 왼쪽에 핵이 하나 있는 것이 수정세포입니다. 수정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지죠. 이세포기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두 개가 되느냐 이거 참 신비거든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두 개가 되느냐? 두 개가 그러면은 네 개가 돼요.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16개가 32개가 되겠죠. 그리고 64개가 됩니다. 이때까지가 보통 한 4, 5일 걸리는데 이때까지는 이 세포가 전부 같은 세포예요. 동일한 세포예요. 64세포기부터 뭔가가 변화가 시작돼요. 뭔가가 변화가 시작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64가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128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128이 256이 되고 그 정도 시점에서 갑자기 이 동그랗게 꽉 차 있던 세포들이 갑자기 위로 싹 붙어요. 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이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이 변화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분화입니다. 이 분화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분화라는 얘기는 세포가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안 바뀌었는데, 이건 원래 세포니까 안 바뀌었는데,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자궁막으로 침투를 해서 나중에 이것들이 영양을 이렇게 끌어모아 오는 역할을 해요. 나중에 이것들이 태반이 되는 거예요. 태반이. 이 침투하는 세포로 바뀌게 하는 뭔가가 있겠죠. 단백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한쪽으로 모으게 하는 단백질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판이 2개의 판이 됐다가 3배엽 3개의 판이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싹, 배아라고 하는 건 싹이거든요. 그 순서가 1세포기에서부터 상실기까지. 그 이후에 내세포괴가 되고 내세포괴가 3개의 판으로 이어지면서 그걸 3배엽이라고 하고 배엽. 이때는 배아도 아니에요. 배엽. 그냥 이렇게 이파리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무슨 싹? 팔싹, 다리싹, 꼬리싹, 그 다음에 심장싹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배아라고 해요. 배아. 싹이 나와서 이것들이 장기가 되겠죠.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심장이 되고 간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을 예,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가 장기가 이제 막 형성되면 그것을 태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생명의 경계선이겠죠. 경계선. 선생님, 그 배아하고 태아하고 경계선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바로 직전까지? 이게 보통 원래 배아 태아 사이를 음. 8주로 봐요. 8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모습은 한 5주째. 5주째가 되면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아가 되고 성인이 돼요. 사람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포 하나,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세포와 여기 있는 세포가 다른 세포냐? 같은 세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세포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그죠? 이 하나의 세포가
200개, 200종류의 세포로 변화해가지고 그것이 각 장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세포예요. 뭐가 같은 세포야? 다른 세포네. 이건 폐고, 그죠? 이건 다. 이건 눈이고, 이 세포가 어떻게 같아, 이게. 그죠? 그런데 같은 세포예요.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되는가 한번 봐요. 우선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세포가 고속으로 증식을 해야 돼요. 그죠? 고속으로 증식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무엇인가가 있다. 그 무엇이 뭘까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DNA 원본으로 RNA 전사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모아서 만들어낸 생명물질. 그것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 회피를 해요. 왜? 이것은 지금 이 세포들은 엄마 자궁벽 세포하고 이질성이 성질이 다르잖아요. 같은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막 공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요. 어떻게? 어떻게? 예, 여기 있는 세포들이 그 세포에 있는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중에서 무엇인가를 전사해 가지고 그걸로 단백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현상은 단백질이 하는 거죠. 그래서 면역 회피도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단백질이 여기서 발현됐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태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플라센타 태반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마 자궁벽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침투하고 터뜨려야 돼요. 그게 확산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 침투하고 터뜨리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마찬가지로 그런 단백질을 이 세포들이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엄마 자궁벽 속에 있는 영양 물질들은 독해요. 우리가 성인이 먹는 거니까 그 안에 독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갖다 먹으면은 이때 한 2mm 정도 그 정도 크기거든요. 이때가 그게 들어오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정화해서 독소를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그 독소를 다 배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이 세포가 배출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는 텔로미어를 계속 복제를 해가지고 쉽게 죽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의 세포들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죠? 점막세포들은 뭐 일주일 이내잖아요. 혈액세포들도 마찬가지고 근육세포들 뭐 한두 달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포들이 조금 있다 다 소멸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계속 텔로머라제라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수명이 길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 세포들이 스스로 DNA에서 복사해 가지고 그것이 나와서 그 RNA가 아미노산을 붙여서 생명물질, 단백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모든 현상은 그 단백질이에요.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암세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암세포가 뭘 하냐? DNA에서 똑같은 생명물질을 전사해갖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상세포들은 이걸 안 해요. 다시 말하면 DNA 다 끊어요. 자물쇠를 다 잠가 놔요. 근데 암세포들은 그 자물쇠를 다 풀어가지고 이 능력을 그대로 발현한다는 뜻이에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자 등가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세포, 하나의 세포가 사람 몸이 되는데 이 세포와 사람 몸의 세포는 동일하다. 뭐가 다르냐? 이 세포는 자물쇠를 다 풀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풀어놓은 상태고 성인이 되면 이걸 다 잠가가지고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게 계속 발현되면 그게 암이 되니까 성인이 되면 이걸 다 잠근다. 그래서 메틸레이션, 메틸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은 줄기세포, 이것을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신호가 안 와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복제를 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명이 수명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텔로미어가 복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전능한 줄기세포라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줄기세포.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자물쇠가 잠기면은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돼요. 여러 가지 장기가 다 될 수 있는 줄기세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능한 줄기세포보다 자물쇠를 더 많이 잠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배아 태아가 되면은 중간엽 줄기세포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분화능 줄기세포보다 자물쇠를 더 많이 잠그는 거예요. 성체세포가 되면은 몸을 유지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 빼고 이 장기가 잘 유지되는 거 빼고는 다 잠근다는 뜻이에요. 줄기세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암을 이해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줄기세포가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미분화, 전능한 줄기세포는 미분화, 분화가 안 됐다. 그냥 원래 있던 그 세포 그대로이다. 자물쇠를 안 잠겼다는 말하고 자물쇠를 다 풀었다는 말하고 미분화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자물쇠를 조금 잠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잠궜다는 뜻이죠. 그 저분화, 분화가 덜 됐다. 조금밖에 안 됐다. poorly differentiated cell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등분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잠궜다. 그래서 다른 세포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분화는 원래 이 세포들이고 저분화는 여기서 조금 변했고 중등분화는 저분화보다 조금 더 많이 변했고 그 다음에 고분화는 여기서 더 많이 변해야 이런 장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포하고 이 세포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세포지만은 유전자는 같은 세포지만은 여기보다 이 세포들은 많이 잠궈 가지고 분화가 됐다. 이 분화라는 개념,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체세포가 되면은 이때는 줄기세포는 그 중간엽 줄기세포가 조금씩 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 줄기세포가 그 대체해서 또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중간엽 줄기세포가 조금씩 발현되어 있고 다분화능 줄기세포는 거의 없는 거죠. 아주 몇 군데, 특별한 몇 군데만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개념하고 분화라는 개념이 같은 뜻인데 그래서 최종 분화됐다는 얘기는 이 세포가 만일에 폐세포라 그러면은 폐세포로 완전히 변화했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변화한 것이 정상이고 만일에 이것이 중간에 완전히 최종 분화가 안 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암을 악성 종양이냐 중등 그 조기암이냐 악성암이냐 조기암이냐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세포의 성질 내지는 능력, 어떤 변화의 방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세포, 그러니까 최종 분화된 정상세포, 그래서 성체세포라고 하는데 성체세포에서 거꾸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분화라고 하죠. 역분화. 그래서 여기 이 세포들은 암세포가 아니죠. 근데 이 세포들이 거꾸로 그 분화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분화가 안 돼. 조금 덜 돼. 다시 말하면은 성체세포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뀌어. 그러면은 그것이 중기암이 되는 거예요. 조기암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최종 분화가 됐거나
나머지 일부분 최종 분화가 안 된 상태이고 중간엽 줄기세포가 조금 만들어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건 치료가 잘 돼요. 방사선을 하든 또는 항암제를 하든 뭐 수술을 하든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여기서 중간엽 줄기세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와 더불어서 분화가 거꾸로 많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이 중기암이 돼요. 이때부터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고 재발이 자주 돼요. 더 많이 역분화가 돼가지고 변화가 안 된 상태, 이 상태, 이 상태의 세포로 역분화가 되면은 악성암이 돼요. 이거는 현재는 항암제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해도 재발하고 방사능하면 더 커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암줄기세포가 생성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암줄기세포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로 암줄기세포 치료에 중점을 둬야 돼요. 왜 그러냐? 암줄기세포가 생성이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존재하는 세포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단세포 생명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몸이 세포 하나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발생학이라고 하거든요. 발생학. 발생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암세포의 성질을 딱 붙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발휘하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전부 2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2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왜 만들어지냐?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능력이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는 것을 막 풀어가지고 태아 때 만들어내던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태아 때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맨 바깥에 이것을 이제 기질세포. 그러니까 기질세포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왜 이 기질세포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 하면은 여기는 일부 암세포도 있고 또 면역세포도 있고 또 원래 기존에 있던 세포들도 있고 막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암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암세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암이 증식한다는 얘기는 그죠. 기질세포가 있고, 그리고 이건 어쨌든 암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에는 조기 암세포, 조기 종양. 이때는 분화가 많이 된 거예요. 자물쇠가 많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암줄기세포도 잘 발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2단계에서는 잘 치료가 돼요. 그런데 2단계는 이 암세포들은 중간엽 줄기세포로 역분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가 중등 분화, 그러니까 최종 분화까지 가야만 정상세포인데 이게 거꾸로 막 분화돼 가지고 중등 분화인 상태예요. 이걸 중기암이라고 하죠. 이때는 암줄기세포가 많이 생겨져 있고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맨 속에 있는 것은 다분화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암줄기세포예요. 분화가 안 된, 다시 말하면은 이 상태. 그래서 분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원래 조기암은 이것만 있는 거죠. 그죠? 조기암. 중기암은 이것만 있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3기 B 또는 4기부터는 어떤 상태냐면 이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첩되어 있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어디가 치료되냐면 여기까지는 치료가 잘 돼.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이미 분화도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암줄기세포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니까
여기까지는 치료가 잘 되는데 이 안에 중간엽 줄기세포부터 다분한 줄기세포까지 있는 이 암세포들은 치료가 안 되죠. 치료가 안 되는 이유 그동안에 우리 공부한 거 되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염증이 생기면 오히려 더 많은 미분화가 발생하고 줄기세포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보상회로 그러니까 A를 막으면 B가 막 생기고 거기다가 또 줄기세포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그래갖고 이건 항암제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분한 줄기세포는 항암제로 결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방사능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또는 수술이란 방법으로 이걸 제거했다고 치더라도 이 중에 하나만 이 중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것이 금방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 암 증식을 막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생각인데 전략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의 암세포를 소멸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한테 다 맡기고 그럼 의사 선생님이 못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암 줄기세포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암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암줄기세포를 치료해야 된다는 걸 몰랐냐? 아니에요. 암줄기세포를 치료한 약을 엄청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었어요. 싹 다 실패했어요. 싹 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무리에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이거 중등분화된 그래서 줄기세포가 많이 발현되거나 또는 거의 대부분이 줄기세포인 상태의 암은 내가 치료해야 된다. 내가 무슨 수로 치료해? 무슨 수로 치료해? 공부를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암세포 이거죠. 다분한 또 메센카이멀 줄기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암세포들은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은 이 성장, 증식하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냐 하면은 우선 바깥에서 외부 단백질이 신호를 보내고 증식해라 하는 신호가 들어와요. 또는 이 세포를 보호하는 어떤 신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막 단백질에서 그것을 수용하면은 이 안에 또 세포들이 있으니까 이 세포들이 내부 암 단백질을 만들어요. 외부 암 단백질은 누가 만들고 내부 암 단백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외부 암 단백질은 다른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몸이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늘 만드는 건데 그것을 갖다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은 이제 세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늘 만드는 것인데 만일 수용체를 쫙 많이 붙이면 왕창 들어오는 거고 수용체를 조금만 붙이면 조금만 만들면 조금 들어오는 거 그런 방식인 거거든요. 외부암 단백질은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정상세포한테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는 안 만드는데 암이 발생했을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전부 다 외부 암 단백질이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이름을 잡는 게 좋아요. 쉽게. 그럼 얘네들이 와서 신호를 보내요. 그럼 그 수용체에서 일단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암 단백질이 같이 동조해서 무슨 일인가 일을 해야만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그렇게 답이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짠. 외부 암 단백질이 엄청 많고요. 내부 암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이 중에 NF-kappa B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그게 좀 있죠. NF-kappa B. PI3K.
이건 조금 덜 들어봐요. 뭐 이거 전부 다 정식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잭 스테트, 스테트 3는 기억나시죠? 노치, 헤지호그 또는 소닉 헤지호그, 윈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런데 이걸로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이걸 다 정리하려면 제가 조금 쉽게 정리했어요. 짠,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외부 신호 단백질 한번 보세요. NF kappaB. 제가 만일에 이 그림을 안 보여드리고 이걸 딱 이러면 아이고 머리 아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아이고 간단해라. 별거 아니네, 몇 개 없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막아야 되고 이거 다 막아야 된다. 복잡해져요. NF kappaB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윈트 이번에 생명향기님 그 유전자 검사했을 때 제가 제일 놀라웠던 게 이거였어요. 거기는 윈트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원래 윈트는 모든 암줄기세포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게 발현됐을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윈트가 원래 윈트라는 단백질이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은 바이러스가 유방에 침투해가지고 이게 유방암을 만드는 거예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세포에 윈트가 작동을 해요. 증식 신호로. 그런데 이제 저는 유방암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이렇게 봤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윈트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죠. 노치, 세포가 여기 있는 것들은 외부 신호 단백질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전부 다 이 전체 암세포들을 보호하는 세포 단위로 보호하고 세포를 또 소멸시키기도 하고 세포를 방어하고 하는 그런 정식하고 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윈트는 윈트 혼자 발현되느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윈트 막으면 소닉 헤지호그가 발현돼요. 이거하고 그럼 윈트 막으면은 윈트하고 소닉 헤지호그 막으면은 스테이3가 발현돼요. 이거 다 막으면 엘리프 카파비가 발현돼요. 이거 다 막으면 라스 혼자 발현돼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막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노달 셀포 이거는 조금 특별한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갔는데 금방 꼬비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초고속 성장을 시키는 그런 증식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신호들이 들어가면은 이걸 받아들여서 내부에서는 뭐가 작동하냐? 옥토포 기억나세요? 야마나카 인자 네 가지 중에서 옥토퍼가 제일 중요하다. 왜? 역분화를 시키니까. 아니 정상세포도 자꾸 암세포로 역분화를 시키는 게 옥토퍼예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죠? 아주 야마나카 인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옥토퍼 혼자서도 역분화가 일어나요. 속스2, 옥토퍼 속스2 마찬가지. 콕스2, PG2, 야 이런 것들이 발현이 돼요. 이게 진짜 치료하는데 왜 어렵냐면은 예를 들면은 소닉 헤지호그라는 게 있어요. 소닉 헤지호그. 이거는 주로 암줄기 세포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백합이라는 식물에서. 그래가지고 드디어 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갖고 영국에 있는 글락소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 글락소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죠. 직원 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두 번째고 규모로 따지면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 회사에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1조 6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1조 6천억.
그래갖고 소닉 해치 호그를 막는 약을, 암약을 만들었어요. 이름이 사이클로플라민? 사이클로파민이라는 약이에요. 지금도 치면 나와요, 사이클로파민. 1조 6천억 가지고. 근데 어떻게 될게요? 다른 게 발견됐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효과가 없어지고 독성은 엄청 강하고 실패했어요. 이 글락스 1조 6천억을 날렸어요. 그런 시기였어요. 이게 암조기 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없었던 게 아닌데 이게 어떤 성분 하나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복합 천연물에 답이 있다. 그래서 글락소 회장이 그때 외친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는 케미칼의 시대가 아니다. 이 시대는 복합 천연물의 시대다. 제약회사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복합 천연물에 대한 어, 그 항암 개발이 잘 안 되냐?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복합 천연물은 돈이 안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암줄기 세포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또는 증식되지 못하도록 하는 1차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물론 이거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어렵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쉬운 게 아니다. 왜? 짠. 짠. 얘네들이 아니 독립구처럼 지 혼자 이렇게 일하면 좋잖아요. 나누기라는 게 와서 뭐 자기 혼자 일하고 그러면 나누기만 딱 찍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NF-kappaB 혼자 자기 역할만 하면 그것만 딱 억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트워킹으로 일을 해요. 네트워킹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암주기 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제가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지식이에요. 다들 이거 전체를 억제하거나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억제해서 전체가 가동이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연구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암주기 세포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우선 NF-kappaB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할 거예요. 이 중에서 윈트, 소닉 해치호그, 라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들은 같이 작동해요. 같이. 근데 윈트가 내부 단백질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이것이 COX2 PG2를 발현시켜요. 소닉 해치호그가 야합을 발현시켜요. 라스도 야합을 발현시켜요. 그런데 야합은 또 옥트포속스2를 발현시켜요. 역분할시키잖아요. 콕스2 PG2는 야합을 또 발현시켜요. 그래서 핵심이 야합인 거예요. 야합. 핵심.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야합이에요. 그 다음에 NF-kappaB. NF-kappaB는 스테이스3하고 같이 이렇게 억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주기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치료는 야합을 억제하는 것이다. 야합은 ES, Associated Protein 약자인데 그러면 야합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야합은 주기세포의 신호를 활성화시켜요. 주기세포가 증식하고 또 새로 생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신호를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피 간엽세포 전환 EMT를 발현시킨다. 말이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피세포. 우리 처음에 대학에 보면은 상피세포에서
암이 되거든요. 껍데기, 상피니까 껍데기. 예를 들어서 유방암도 유선, 폐암도 폐암의 상피세포. 그러다가 나중에 침투해서 편평세포암이 되고 뭐 다른 세포가 발현되죠. 제일 먼저 상피세포인데 이 상피세포를 상피 간엽세포 이 간엽세포라는 중간엽 줄기세포란 뜻이에요. 중간엽 줄기세포. 줄기세포 기억해봐요.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가 뭐예요?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들이 역분화가 돼가지고 암이 될 때에 제일 먼저 중간엽 줄기세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악성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분화능 줄기세포가 되면 아주 악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중간엽 줄기세포로. 그러니까 이게 EMT라고 하는 것이 엄청 위험한 물질인 거죠. 에피텔리알 메센카이멀 트랜지션. 그럼 EMT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중간엽 줄기세포로 상피세포를 전환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은 우리 몸은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다세포. 60조 개의 세포가 서로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인체인데 EMT가 발현되어 갖고 상피세포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뀌면 이것은 자기 혼자 그냥 독립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단세포 생명체. 자기 혼자 독립된.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세포 생명체일 때는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분해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성장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데 중간엽 줄기세포로 전환이 되면 이게 단세포 생명체로 바뀌어요. 누가? 야비. 그래갖고 아노이키스를 회피해요. 아노이키스라고 해서 뭐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세포 죽음을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크로시스라서 괴사, 썩는 거 괴사, 그걸 네크로시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에이포프토시스, 자멸.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세포가 만일에 변질이 됐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멸시키죠. 자멸시키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아노이키스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간에 있는 세포가 간을 떠나서 다른 장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로 홀로 떨어져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아노이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EMT가 발현되면은 다시 말해서 야비 상피간엽세포로 전환시키면은 얘네들은 죽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죽게 돼 있는데, 원래는 소멸되게 돼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암세포 전이가 되게 해요. 전이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삼배엽, 이게 평평한 판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이파리처럼. 삼배엽 상태에서 이게 신경관이 쭉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싹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계속 흩어져서 몸에 장기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지게 만드는 단백질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가 발현해요. 원래 삼배엽 이후부터는 그게 발현되는데 야비 EMT를 발현시키면은 상피세포가 껍질세포가 다른 데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EMT가 발현되면 안 돼. EMT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약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죠. 약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옥토포속스2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역분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메센카이말 중간엽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키고 플로리포턴트 다분화능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약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옥토포속스2를 누가 활성화시키냐? 야비. 그 다음에 PD-L1 CTLA4
면역 항암제가 이거 억제하는 거잖아요. 면역 항암제가 PD-L1, 암세포의 PD-L1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면역 세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면세포거든요. 그 PD-L1을 누가 발현시키느냐? 예, 약이 발현시켜요. 이번에 김혜선 선생님 지난번 검사하신 자료 보니까 PD-L1 검사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PD-L1은 혈액 검사상에 안 나타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아직은 작동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현하는 게 야비니까 우선 야합을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어떻게 억제를 해야 하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 전략적으로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니까 야합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럼 야합을 일단은 억제를 시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겠네. 우선 이거다. 우선 야비. 선생님, 예? 그 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 콕스2랑 PG2 같은 경우도 예. 윈2가 발현이 되면 이것도 바로 그렇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리하시고 세 개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쭤보려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시자마자 답이 탁 나왔네요. 아, 그래? 윈트에 저는 소닉 해지하고 야합을 동시에 같이 억제를 해야 된다. 윈트를 억제하는 게 뭐냐? 이제 생명양이님 다음 약에 이제 이거 써야 돼요. 자기. 음, 자기가 처음 들어봐요. 자기 합환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합환체. 응? 합환체. 자기가 어떻게 항암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요 근래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정도인데 요 근래 아주 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환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닉 해치 호흡을 억제하는 것은 음, 에모딘 어디에 들어있어요? 알로에 호장 대왕 양재근 들어있는데 같은 에모딘이라고 하더라도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에모딘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 효과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은 식물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에모딘을 만들었어요. 근데 에모딘을 만들었는데 또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다른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에모딘만으로 안 돼. 또 응. 다른 걸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같이 방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인 추출물 갖고는 줄기세포 치료가 안 되는 거고 파이토 메디신으로는 복합천연물로는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안트라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마취현입니다. 마취현, 쇠비름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야합을 억제하는 게 반지련이에요. 반지련. 반지련이 도대체 어떤 성분이 야합을 억제하나? 저도 이 자기의 어떤 성분이 이거 억제하나? 저도 이제 하나하나 성분만 이렇게 뽑으려고. 왜냐하면 어떤 성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해 놓으면은 자기나 반지름 말고 다른 거에도 있네. 이게 더 효과적이네. 이렇게 더 심화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은 성분이 50가지가 넘어요. 50가지가. 그러니까 어느 한 성분이 야합을 억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 최고 그냥 그러고 반지름 네가 이겼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본이다. 모든 암 치료에 있어서 기본이다. 전기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누설. 자, 히포.
사실은 얍하고 라스를 같이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음. 히포라는 게 있어요. 히포. 히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제가 이제 배아에서 배아 싹이 나기 시작해갖고 태아에 장기들이 막 생기면서 태아가 되잖아요. 장기들이 막 생겨서 드디어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 가지 암세포들이 발현한 똑같은 단백질들이 막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래갖고 사람의 모습이 다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자물쇠가 잠겨야 돼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자물쇠를 잠그는 너 일 다 했네. 그동안 수고해서 이제 들어가 쉬어 하고 자물쇠 탁 잠가주고 하는 것이 바로 히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계속 끊임없이 그 자기 세포를 증식을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면 간은 어느 정도 크기에서 딱 멈춰라. 세포 몇 개,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은 배가 간세포로 가득해지겠죠. 그리고도 막 뚫고 나올 정도로 계속 증식하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고 어느 정도의 세포 수가 채워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은 그 세포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히포예요. 예. 그래서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억제하는 게 아니라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얍을 아는 것보다 히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얍 경로, 얍이 제대로 억제가 되게 하려면은 히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게 왜 청기누설이냐 하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히포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히포를 활성화해야 되느냐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책에도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마트린 또는 옥시마트린이라고 해요. 마트린, 옥시마트린은 고3에 많이 있어요. 고3, 산두근. 그 중에서 항상 항암에서 항암 만일에 항암 달인물을 만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약에 다 들어가는 게 고3이에요. 고3. 고3이 그렇게 중요해요. 고3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정말 천지 차이일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항암 전문으로 하시는 한의사님들도 그렇고 고3을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카린이에요. 이카린 아이가 2개예요. 이카린은 음양곽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CGMP 포스포에스트라즈 인히비터. CGMP 포스포에스트라즈 인히비터는 비아그라의 성분이에요. 비아그라. 제가 비아그라를 쓰려니까 조금 부끄러워서 안 쓰고 CGMP 포스포에스트라즈 인히비터라고 썼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력제예요, 전부 다. 왜 정력제가 히포를 활성화시킬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몸에는 원기라는 게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기가 잘 가동될 때 사실은 암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또는 뇌졸중이나 뭐 뇌전증이나 이런 난치병들이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기가 가동이 안 되면 원기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원기가 소멸되는 건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래 세포 그게 계속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증식이 딱 멈추는 순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기가 고갈됐다 또는 소진됐다 하는 것은 가동을 멈췄다는 얘기지. 증식과 분열이 세포 증식이 잘 안 된다는 뜻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세포 형성이 안 돼서 다시 말해서 원기가 가동이 안 됐을 때에 히포가 활성화가 안 된다. 암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원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원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란 말이야. 복잡하죠.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인간에게 누구나 성욕이 있어요. 성욕이 이만큼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원기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욕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한다.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은은하게 늘 일정한 정도의 성욕이 있느냐, 그걸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마다 조금 다른데 전립선은 음양곽이 더 좋고 폐암에는 산두근이 더 좋고 나머지는 고3이 더 좋다. 그래서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암줄기세포 증식을 막는데 억제하는데 생성도 막고 증식도 막고 하는데 1차적인 치료다. 약경로도 막아야 되고 윈트도 막아야 되고 소닉 해치고도 막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히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약 경로도 억제하는 거, 윈트, 소닉 해치고. 이것이 암줄기세포 생성과 증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암줄기세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히쇼코 프로틴 말고 NF 카파비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같이 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인 암단백질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 약과 히포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안 되면 암이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잘 억제되면 치료가 되는 거구나. 그죠? 굉장히 소중한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작합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암 줄기세포를 억제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증식이 되지 않게끔 하지만 이미 생긴 줄기세포도 이걸로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이미 생긴 줄기세포가 증식이 안 되게 지금 약과 히포 경로는 그거고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1번 한 15분까지 있겠죠. 1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인 거. 이건 증식을 억제하는 거고 나중에 배울 것 중에는 아예 줄기세포를 아예 없애는 것도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다했습니다. 네,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땅.